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숨을 죽이고 살게 됐을까? 저는 67세입니다. 평생을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남편한테 뭐라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인가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남편이 퇴직하기 전까지 저는 나름 행복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집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내가 주인으로서 꾸려가는 일이다. 그런 작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는데 남편이 뒤에서 갑자기 말했어요. 수건은 왜 이렇게 접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죠. 응? 뭐가 잘못됐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 이렇게 반으로 한 번 더 접어야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수건 접는 방식까지 지적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왠지 말하면 더 큰 잔소리가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지적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행주는 왜 이렇게 짜서 널었어? 물기가 다 안 빠졌잖아. 창문은 아침 8시에 꼭 열어야 한다니까. 왜 또 늦었어? 컵은 왜 여기 놔뒀어? 동선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수십 년 동안 제가 해온 방식이 하루아침에 전부 틀렸다고 판정받는 거예요. 저는 점점 집안에서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동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척했어요. 마치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치를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제 상태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집안일 감독을 해줘야 제대로 돌아가지. 당신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내가 가르쳐줘야 해.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저를 지적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하루가 엉망돼. 움직여야지. 저는 그날 아침부터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겨우 10분 앉아 있었던 건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식탁 위에 컵 하나만 있어도 남편이 말했어요. 정리는 내가 돌아오기 전에 끝냈어야지. 남편이 산책 나갔다 들어오기 전까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집안의 하인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남편은 저를 마치 관리 대상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불을 다 끄고 남편이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말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가족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남편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퇴직 후 3개월쯤 지나서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만을 흘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감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누군가가 24시간 내내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거긴 왜 그렇게 대충 해? 먼지가 아직 그대로인데. 저는 청소기를 멈추고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어디? 여긴 아까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신문을 확 접더니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 뭘 해도 그 모양이니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저는 평생을 이 집을 지켜왔어요. 남편이 직장 다닐 때도, 아이들 키울 때도, 명절 준비할 때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을 돌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한 일이 전부 제대로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말하면 더 큰 잔소리가 쏟아질 게 뻔했거든요.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식탁에 반찬 3가지를 준비해뒀어요. 나물 무침, 김치, 된장찌개.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였죠. 그런데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반찬이 왜 이거밖에 없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나 아플 때도 당신 아무 말 안 하고 잘만 해줬잖아. 좀 부지런하게 삽시다. 부지런하게.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죽 끓이고, 약 챙기고, 병원 예약하고, 옆에서 간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억은 하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제가 정말 아팠던 날이 있었거든요. 열도 나고 몸살 기운도 있어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밥은 안 차려? 내가 오늘 바깥에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상태는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밥부터 찾는 거예요. 나 지금 좀 아파. 제가 힘없이 말하자 남편이 바로 말을 끊었어요.
밥도 못 차릴 만큼 아파? 그래도 굶을 순 없잖아.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밥 차려주는 기계구나. 그때부터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그 후로 남편의 잔소리는 더 자주, 더 사소한 것까지 파고들었어요. 빨래는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 설거지는 왜 아직 싱크대에 그대로야? TV 소리 왜 이렇게 크게 틀었어?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나가기 전에 집안 정리부터 하고 가야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일까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저를 부족한 사람, 잘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4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나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그때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젊었을 때는 남편이 조금 더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만 하지 말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남편이 밖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저를 계속 감시하는 것 같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바꿔야 해. 그 말은 작았지만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세요? 가족의 말에 하루하루 상처받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집에 있는 게 두렵고 답답하신 분?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처럼 힘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들어주세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항상 긴장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긴장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워만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 계속 저러면 사람이 더 망가져.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조금만 쉬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사람은 움직여야 해. 당신 요즘 너무 게을러졌어.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는 관심이 없구나. 그냥 내가 집안일 안 하는 게 불편한 거구나. 더 충격적인 건 남편 스스로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이 더 나아지라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제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가 아플 때 쉬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친구 목소리를 듣는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통화를 30분쯤 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째려보는 거예요. 저는 친구한테 잠깐만 하고
전화를 잠시 끊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전화가 그렇게 길어? 그 시간에 빨래 하나라도 더 돌리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친구랑 통화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남편의 아내? 가족?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감기에 걸렸던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정성껏 간호했어요. 열을 재고 따뜻한 죽을 끓이고 이불을 챙기고 약 먹을 시간 되면 챙기고 그렇게 이틀 동안 남편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팠을 때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달랐어요. 제가 아플 때는 남편이 뭐라고 했죠? 누워만 있지 말고 움직여. 밥은 안 차려? 아프다고 계속 누워 있으면 더 안 좋아져. 그런데 남편이 아플 때는요? 당연하다는 듯이 누워 있고, 당연하다는 듯이 간호를 받고, 당연하다는 듯이 음식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그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래 생각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라 도구구나.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무시하는 도구.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40년 동안 이 남자를 위해 살았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이 가정을 위해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건 뭐예요? 감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는 지적과 무시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지켜야겠다. 처음으로 나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의 기분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나를요. 며칠 뒤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컵은 왜 여기 있어?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달려가서 치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손이 젖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 정도도 못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이 예전처럼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지 않았어요. 저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나요? 가족이든 배우자든 누구든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은 아니에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밖에 없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자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 뭔가 달라졌어.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응. 예전에는 내가 뭐라고 하면 바로 고쳤는데 요즘은 대꾸도 하고 그러잖아.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어요. 대꾸하면 안 돼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 요즘 좀 차갑다고 해야 하나?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40년 동안 무조건 순종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차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차가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내 생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하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달빛이 참 예쁘더라고요. 언제부터 나는 이런 풍경을 즐길 여유조차 없었을까? 그동안 저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아니, 바쁘다기보다는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 눈치 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남편 기분 맞춰주느라.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자.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요? 40년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던 사람한테는 그 30분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산책 나간 사이 저는 베란다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소설책이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저는 오랜만에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와서 제가 책 읽고 있는 걸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책을 읽고 있어? 점심 준비는 언제 할 건데? 저는 책을 덮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지금은 책 읽고 있어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 같지 않은 게 나쁜 건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언니, 나 오늘 시간 좀 돼? 커피 한 잔 하자. 친구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그래, 좋지. 2시에 동네 카페에서 보자. 저는 외출 준비를 하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바로 반응했어요. 저녁 늦어? 그럼 밥은?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라면 끓여 드시든지.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 내가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 번쯤은 괜찮잖아요. 나도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남편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40년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친구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웃어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뭔가 좋은 일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나를 좀 돌보기 시작했어.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잘했어. 당연히 그래야지.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예전과 달리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나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밥은? 남편이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 좀 꺼내 드셨어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었어.
저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됐네요. 내일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남편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한 마음에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서 뭐라도 차려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나도 쉴 권리가 있어. 나도 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래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속 이렇게 남편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내 돈을 벌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까? 그 생각은 작은 불씨처럼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변화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나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여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변화를 생각하기 시작한 지 며칠 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나야. 혹시 지금 시간 좀 괜찮아? 친구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어요. 응, 괜찮은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카페에서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뒀거든. 정말 사람이 없어서 난리야. 혹시 너 하루 이틀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카페에서 일하라고? 친구가 급하게 말했어요. 응, 어려운 일 아니야. 주문 받고 테이블 정리하고 그 정도면 돼. 제발 좀 도와줘. 내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도움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일해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만인가?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도와볼게. 언제부터 나가면 돼? 친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짜? 고마워.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기로 한 거지? 남편이 뭐라고 하려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옷장을 열고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평소에는 편한 집옷만 입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나 괜찮은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어디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친구 카페 좀 도와주러 가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카페? 갑자기 왜? 집안일은? 저는 이미 준비해둔 반찬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녁 반찬 다 준비해뒀어요. 데워 드시면 돼요. 남편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집에 있는 사람이? 저는 가방을 메며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가 급하대서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친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와줘서 정말 고마워. 자, 앞치마 여기 있어.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리스타 기계 소리,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귀에 새롭게 들렸어요. 아, 이게 세상 소리구나.
친구가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손님이 오시면 인사하고 주문받고 음료 나오면 테이블로 가져다 드리면 돼. 어렵지 않지?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음료 드릴까요?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받고 친구한테 전달하고 음료가 나오면 손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손님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오후가 되자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문을 받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눴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한 손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게요.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제가 대답하자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직원분 정말 친절하시네요. 또 올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일과가 끝나고 친구가 말했어요. 너 진짜 잘한다.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던데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여기 나오니까 좋더라.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야.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와줄 수 있어? 너 있으니까 나도 너무 편하고 좋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계속 나온다고? 그럼 남편은?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응, 올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거리에 비친 제 그림자를 봤어요. 그 그림자가 예전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집에서만 남편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제가 인사하자 남편이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좋았어요. 남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았다고? 뭐가?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오랜만에 세상 구경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경제적 독립. 내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보자. 여러분, 혹시 지금 새로운 시작이 두려우신가요? 괜찮아요.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이뤘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있잖아, 너 정말 일 잘한다.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 저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 없어? 주 3일만이라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식으로? 그럼 월급을 준다는 거야? 당연하지. 시급으로 계산해서 줄게. 어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 돈을 번다. 결혼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 밑에서, 결혼 후에는 남편 월급으로 살았죠. 내 통장에 내가 번 돈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나 할게. 하고 싶어. 제가 대답하자 친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반대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저녁 식사 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말 좀 할 게 있어요. 남편이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뭔데? 친구 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주 3일.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정식으로? 그럼 계속 나간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당신 나이가 몇인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 집안일은 누가 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주 3일만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날은 집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가는 날도 저녁 전에는 돌아와요.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 나이에 카페에서 일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하고 싶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당신 정말 요즘 이상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이기적인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다음 주부터 저는 정식으로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았어요. 그 명찰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손님들은 친절했고 친구는 항상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첫 월급날이 왔어요. 친구가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이번 달 월급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내 노력으로, 내 시간으로 번 돈이야.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 그리고 그 첫 월급을 입금했어요. 통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독립하고 있구나. 남편은 여전히 제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오늘도 나가? 집안일은 언제 할 건데? 당신 나이에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집에 있을게요.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 대답은 짧지만 단호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는데 한 손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혹시 최근에 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표정이 참 행복해 보여서요. 저도 비슷한 나이에 일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행복해 보인다. 정말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만큼은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확실히 예전과 달랐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나는 변하고 있구나. 더 나은 사람으로.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며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거울을 자주 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변한다니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남편의 이해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카페에서 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오늘은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오늘은 친구랑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더 이상 남편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었어요. 제 하루의 중심이 남편에서 저 자신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오늘도 나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저는 거울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주 3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줄었어. 예전 같지가 않아.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을 메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전에 나는 너무 불행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친구가 활짝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늘 표정 진짜 좋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있지. 오늘 남편한테 처음으로 내 마음을 제대로 말했어.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 그렇게 보여? 응. 처음엔 눈빛이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살아있는 눈이야.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그날 오후 카페에 한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데 혼자 오셔서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셨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료를 가져다 드리면서 저는 말을 건넸어요. 날씨가 참 좋죠? 산책 나오셨어요?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집이 답답해서 나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분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이분도 나와 같은 상황이구나. 저는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퇴직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잔소리, 무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모두 저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세요? 그분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도 시작했고요. 그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럽네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도 67세인걸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67세요?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2달 전에요. 그분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을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네요. 그날 이후 그분은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구나. 며칠 후 친구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있잖아. 너 정말 일 잘한다. 손님들이 너만 찾아. 그래, 과찬이야.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진심이야. 그래서 말인데 시급 올려줄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응. 그리고 원하면 주 4일도 가능해. 어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주 4일이면 남편이 더 화낼 텐데.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어요. 좋아. 주 4일 할게.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주 4일 일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뭐, 하루를 더 늘려?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시급도 올랐어요.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시급이 얼마나 올랐다고? 푼돈 몇 푼 받으려고 이러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푼돈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번 돈이고 제 자존심이에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앞으로 집안일은 함께해요. 저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집안일을 해? 네. 당신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나는 별을 보는 여유조차 없었을까? 그동안 저는 너무 바쁘게, 너무 숨가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격려였고 동시에 다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힘드신가요?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이야기 이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변화를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의 제 삶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갑자기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가끔 잔소리를 하고 불평도 해요. 하지만요,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저도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빨래는 왜 아직 안 걷었어?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뛰어가서 빨래를 걷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걷을게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신 요즘 정말.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당신이 걷어주셔도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놀랍게도 밖으로 나가서 빨래를 걷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세상에 남편이 빨래를 걷다니.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변하지 않는 건 남편이 아니라 내가 허용하지 않았던 거구나.
제가 계속 다 해주니까 남편은 계속 시키기만 했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 시간을 지키고 제 일정을 우선시하고 제 감정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편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카페에서의 일은 제 인생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번에 만났던 그 70대 손님이 카페에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물으니까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있어요. 저도 자원봉사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당신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67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변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도 용기를 내주셔서요.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변화를 시작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요즘 저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카페 일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저처럼 퇴직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친구도 적극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카페 공간 사용해도 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보자.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 벌써 세 번째를 맞이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명이 넘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셔요. 남편의 잔소리, 무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하지만 모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모두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지난주 모임에서 한 분이 말했어요. 저도 용기 내서 취미 생활 시작했어요. 서예 배우러 다니기로 했어요. 다른 분도 말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요구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자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변화하고 있구나. 지난달에는 제 통장 잔고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내 노력의 결과야. 저는 그 돈으로 저 자신에게 선물을 했어요. 예쁜 옷 한 벌과 좋아하는 책 몇 권.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했어요. 언젠가 진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제가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요. 이제는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요. 이제는 제 시간을 소중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남편도 조금씩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제 남편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여요? 남편이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응, 예전보다 행복해 보여.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비록 작은 변화지만 남편도 조금씩 저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특히 저처럼 가정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들, 늦은 나이는 없어요. 변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절대 없어요. 저는 67세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우리 함께 변화해요.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제게는 너무 소중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